유배는 기본이 종신형입니다. 일단 유배형이다. 네. 곤장 100대 맞고 시작합니다. 유배만 없어 유배. 보통 콜라보로 가는구나. 유배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야. 나무 집게로 죄인의 급소를 이거 너무했다. 오늘 이야기들은 조금 잔인한 게 좀 많습니다. 아, 네. 주의하시면서 좀 들으실. 아우 너무 걱정되네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역사 속 인물을 내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근원 166화 시작합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MC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녹화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이게 스승의 날 말고도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슨 의미죠? 세종대왕 생일이라고. 세종대왕 탄신일. 네. 아셨나요? 그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 네네네. 아니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네. 역사 교수님은 다르죠.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무슨 뭐 세종의 생일을 굳이 네. 세종이 어떤 역할을 아니 했는지를 그러면 뭐 기억할 이순신 수 장군님 생일도 몰라요? 모르죠. 아 이거 사짜네. 그걸 어떻게 몰라? 아 그렇습니까? 아. 국문과 출신이니까 그러면 왜 세종대왕 한글이니까? 훈민정음 반포일 뭐 이런 기억하시나요? 모릅니다. 한글날이잖아. 그거를 알아야지. 한글.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잘 근데- 모르죠, 근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스승의 날 자체 스승이 세종대왕을 의미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래요. 민족의 스승. 그래서 그래요? 더 의미가 있는 게 올해부터 음. 동시에 이제 국가 공식으로 네. 세종대왕 탄신일로도 5월 15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뭐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누구 뭐 한 사람을 영웅화 시켜가지고 네. 뭐 어떤 것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위대함을 포장하는 거는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세종대왕이 아니요. 세종대왕님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존경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지. 세종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거나 역사학적으로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것을 어떤 국가적 무엇인가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뭐 이러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역사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걸로 만화책 만드신 분이 누구시더라? 아, 예. 세종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었나요? 예, 이순신. 예. 어쨌든 김재환 교수님이 세종대왕 탄신일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네. 국가적으로 기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은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학적으로 봐도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잇고 전통성을 잇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빠르게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유 뭐 더 얘기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김재현 교수님 네. 살려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프닝은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지 아니요, 궁금한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예. 훌륭한 분이시죠. 예. 네. 그 김재균 전 부장의 재심이 45년 만에 열린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재규. 예. 김재균이 아니라 김재규. 제가 김재균이라고 들렸나요? 아, 예, 예. 네. 김재균이라니. 아니요, 김재규. 그것도 네, 모를 리가 김재규. 없죠. 예. 김재규 전 부장의 네, 재심이 중정부장이죠, 열린다. 중정부장. 예. 네.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저희가 재심 열린다라는 소식이 뉴스에 워낙 나오니까 되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일이다. 네. 실제로 재심 우리가 생각하는 재심이라는 게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될 걸요. 어. 5개, 10개도 안 될 거예요. 재심이라는 네. 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거의 사법 아니, 부에서는. 요즘 뭐 사법부 관련 이슈가 워낙 터져 나와서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관심 가지실 텐데 사법부가 굉장히 꼬장꼬장한 곳입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걸 웬만해서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재심을 한다라는 건 본인들이 잘못 재판을 한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재심 자체가 이렇게 쉽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재심을 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그렇죠. 원래 이제 해야 될 재판 소화하기도 사실 인원적으로 좀 버거운 측면도 있거든요. 보통 한 번 재판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대법까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렇죠. 네. 네.
이 원래 재판이 완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우두머리가 됐었던 건 전두환이었었고, 네.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이었었죠. 합수부장이 일단 빠르게 결과를 내야 본인의 입지도 올라가고, 네. 그 과정에서 뭐 12.12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됐었고, 그러려면 결론을 빨리 내야 됐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네, 모든 것이 이제 뭐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일단 짜여진 각본이 있고, 네. 이건 얘는 무조건 내란, 그다음에 이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재심이 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성균 씨, 네. 고 이성균 씨, 조정석 씨로 영화 네. 희망의 나라라는 네. 영화가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김재규의 네. 1심 재판에 대한 내용이 네. 그게 다 나와 있고 이제 실제로는 그 안에 뭐 법정 바깥에서 전두환이가 계속 뭐 들었다 뭐 이것 그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내란 선동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랑 그리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네.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는 또 저희가 한번 다뤘으니까 네. 네. 다시 보기 한번 하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베이킹 소다가 섬유를 보호, 각종 효소가 찌든테를 팍팍. 섬유 유연제도 필요 없이 에이프릴, 라벤더, 로즈마리 3가지 향기까지. 요즘 아기 빨래할 때 세제 따로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큐펠은 세제 하나로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가격, 자극 없는 재료들로만. 근데 빨래는 제대로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찾은 재료를 잘 배합해서 오염이나 기름때 제대로 빠지도록 만들었고요.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물질들을 과감히 뺐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써야 하니까요. 앞면에 보시면 아토피 친환경 인증 그리고 미세먼지 안심 인증 마크가 여기에 딱 이렇게 네. 찍혀 있습니다. 아기 옷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탁, 표백, 향기, 올인원 고농축 액체 세탁 세제 큐펠. 론칭 기념 초특가 이벤트로 3.05리터 제품 4개를 정상가 4만 원인데 무려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5% 할인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품 소진지 이벤트는 조기 마감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보니까 요즘 이거 일반 세탁기랑 드럼 세탁기 겸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좋죠. 어. 네.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 네. 이것은. 엄청.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자 사니까 이 세제 같은 경우 잘 써야 돼요. 왜냐면 혼자 사는 남자들은 세탁 세제 잘못 쓰면 냄새 파 냄새 나요. 냄새가 향이 별로 안 맞으면 이거는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되는데 이 버릴 수도 없고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 비싼 거 써봐야 사실 별거 없어요. 네.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자, 고농축 세탁 세제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도 함께 쓰실 수 있는 큐펠입니다. 저도 바로 구매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잘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향기도 맡아봤는데 이게 좋아요. 에이프릴 향인데 동의하셨죠? 네네네, 되게 좋아요. 좋고 이렇게 네. 너무 막 진하고 인위적인 향이 아니어서 네.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큐펠 세탁 세제였습니다. 네. 자, 에어 파일럿 캐리어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강하고 가볍습니다. 항공사 기장들이 사용하는 캐리어라서 이름이 파일럿 캐리어로 불리는데 주로 가벼운 출장이나 장기 해외 여행에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어린 자녀도 쉽게 끌 수 있고 잠시 앉아 쉴 수도 있습니다. 기내용 최대 사이즈라 보조 배터리, 아이패드, 책, 헤드셋, 충전기 이런 거 보관하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면세점이나 공항에서 대기할 때 라운지에서 쉴 때 캐리어를 자주 열고 닫고 하는데 캐리어가 위로 열리는 구조라서 물건을 넣고 꺼내기가 정말 간편합니다. 자, 보통 가정집에 캐리어가 2-3개씩 있지 않습니까? 에어 파일럿 캐리어 하나 추가하시면 여행의 즐거움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진짜 가벼워요. 한 손으로도 그냥 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가볍고, 바퀴가 있고. 자,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이쁘네요. 너무 이뻐. 나 여기다가 스티커 같은 거 예쁘게 잘 붙이면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 스튜디오 같은 데서 그냥 맞아요. 오브제로 써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딱 제주도나 가까운데 맞아요. 여행할 때 딱 쓰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내용이면은 따로 맡길 필요도 없이 기내용이구나. 기내용 최대 들고 사이즈. 타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 면세점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힘들면 여기 잠깐 앉아 있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바퀴가 따로 분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행지 가면은 이거 딱 분리해서 딱 안정되게 네. 사용하시고. 튼튼한
네네.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진짜 튼튼하고 가볍고. 그냥 앉아도 되겠네.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자, 요거 어차피 이거는 이제 메인 캐리어라기보다는 보조 캐리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리고 내부에 또 포켓이 이렇게 분리 수납할 수 있게 또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핑티의 에어 파일럿 캐리어였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삼 순백 1+1과 사은품으로 산삼 시대 30포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시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시 주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 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정말 최고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 순백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만큼 어르신들 선물로 최적의 선물은 없습니다. 딱 좋아요. 저도 이거 물 타서 항상 아껴 맞아요. 먹어야 돼. 너무 아까워. 왜냐면 요거 한 병이 한 뿌리예요. 네. 맞아요. 아껴 먹어야 돼. 음. 깔끔하게 해서 먹어야 돼. 자, 우리 광고하는 출연자들조차도 한 방울 한 방울 아껴 먹을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자, 이 산삼 순백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산삼 순백으로 바로 가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산삼 시대로 한번 입문해 맞아요. 보시고 네. 드시고 맞아요. 보시고 괜찮으면 내가 제대로 된 산삼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면 산삼 순백으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 기회가 좋은 게 산삼 순백을 사시면은 산삼 시대가 본품 같은 사은품이 나가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동시에 또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산삼 순백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그냥 흥미로운 주제. 네.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에피소드 중심으로 네. 슬기로운 유배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유배 생활. 네. 조선시대 유배 생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남아 있는 아. 기록들이 이제 있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 유배와 관련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어디로 유배 가고 싶으세요? 아니 유배를 굳이. 그렇게 안 제가 가고 보내드릴게요. 싶은데. 응. 아니 그러니까 골라야 된다 그러면. 동서남북 다. 네. 지금 근데 되게 왜 그게 조금 이거 뭐 뒤에도 네. 쭉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조선 시대 때의 유배지들 중에 유명한 곳들은요 지금 다 휴양지입니다. 맞아요. 네. 제주도. 거제도. 난 제주도. 네. 아 제주도도 유배지였나요? 제주도 유배지입니다. 아주 꺼려하는 유배지입니다. 왜 좋은데? 네, 아주 꺼려하는. 왜냐면 그 진짜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무트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주도는 가다 죽어요.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도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유배지 당시로서는 이제 훌륭한 유배지였기 때문에 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 휴양지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예능 중에 그 네. 나영석 PD가 했었던 가거던가 아니면 네. 그거 중에 유해진 씨랑 네. 그 아, 차성원 그죠. 씨인가요? 삼시세끼. 네. 거기에서 이제 이동해가지고 네. 잠깐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 이렇게 아궁이에서 불 떼고 막 이런 데들 다 유배지예요. 다 유배지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유명한 곳은 흑산도. 자산어보. 유배지입니다. 자산어보를 정약전이 가서 네. 자산어보로 썼던 흑산도. 흑산도 이런 데 걸린다. 유배지로 딱 걸린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잘못 갔다가는 진짜 죽습니다. 네. 요즘이랑 다르니까. 요즘이랑 다르죠. 근데 전역전은 가서 결혼했잖아. 이정은이랑. 가서요? 아니 영화상으로 영화상. 유배 일단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도 제일 좋을 것 궁금한 같네요. 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선어보에는 이정은이 자기 그 들여갖고 밥을 네. 해주고 그렇게 살았던 경우. 유배지에서 먹고 사는 건
일단 유배를 가는 동안에는 다 자비부담입니다. 자비부담이에요 또. 자비부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굶으면서 가야 돼요. 굶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누구가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압송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 압송인이 따로 있는데 압송인 것도 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비부담이에요 다. 어. 근데 가요. 네. 가서는 이 고을이 책임집니다. 아. 그 마을에서. 지방자치구나 거긴 또. 해당 사또 관할 하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한 명을 지정을 해요. 네가 오늘 니네 집에서 얘는 묵는 거야. 네. 라는 거 지정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네. 세금이 면제되고 어. 그 세금을 면제한 거 대신해서 이 사람 먹여야 됩니다. 아 먹여 살려야 돼. 먹여 그 살려야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네. 그 사람이 밥 안 주고 굶기면 그냥 굶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오늘 쭉 설명드릴 이야기의 어떤 유배 생활은요. 네. 가게 되는 지역, 가는 사람, 네. 그다음에 이 가는 사람의 신분,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다 조건도 다르고요. 네. 생활도 다르고 이 다 다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규칙은 네. 알아서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배 가는 정도면 높은 양반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유배는 모두 갈 수 있습니다. 양인이면 다 갈 수 있어요. 야. 아, 그럼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는 뭐 임금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급수가 높다. 네. 임금이 결정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역에서 사또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네. 지역에서 범죄가 벌어지면 네. 그 사또가 결정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유배. 지방관이 네, 지방관이 유배형을 결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보낼 텐데. 네. 싫어할 텐데. 그쪽에서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거 뭔 상관이에요? 일단 보내는 거죠. 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그리고 왜 양인들도 다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왜 다 양반들만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일반인들이 갔어요. 네. 기록을 어떻게 남겨? 무슨 기록이 남아요? 아, 그지. 편지 기록이 안 이런 게 남아요. 없구나. 역사서에 남길 이유가 없구나. 네.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있었겠지만 그런 게 그런 거 남아 있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유배를 보냈다 정도. 그러니까 유배 생활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경우는 다 어. 내가 유배를 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서전으로 쓴 거 말고 문집 같은 그렇겠네. 거나. 문집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간간히 올라오는 그 이제 실록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들. 네. 얘가 유배 갔다가 이러다가 죽었대요. 죽었다, 사형. 라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민들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민들이 유배에서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는 모른다가 일단 정답. 곤장 100대 네. 유배 3년. 뭐가 좋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 유배는 기본이 종신형입니다. 이건. 아니 그래도 곤장 100대 맞으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일단 유배형이다. 네. 곤장 100대 맞고 시작합니다. 유배만 없어 유배. 보통 콜라보로 가는구나. 유배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너무 치사하다. 곤장을 100대 맞고 시작합니다. 맞고 그 성취하는 몸으로 유배지까지 그렇죠. 가야 돼요? 정약전은 안 그래도 아니야 거기 맞았구나. 그런데 네. 보통 양반들이 가기 때문에 양반들은 곤장을 맞지 않습니다. 누구 치사하네. 대신. 태형 장형을 면제해 주는데 그냥 면제는 아니에요. 네. 돈을 줘서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석이네 보석. 보석. 보석금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유배를 간다는 건 앞서서 두드려 맞고 시작한다는 게 전제긴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배 가는 사람이 여기 터지고 막. 아니 근데 그렇게 맞고 걸을 수가 있나? 그럼 뭐 이렇게 수레 같은 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네. 잠깐 먼저 이걸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조선시대 형벌은 태장, 도유, 사입니다. 네. 태형, 장형은 때리는 거예요. 네. 태형은 약간 얇은 거, 회초리. 네. 장형은 조금 큰 거. 곤장. 그다음에 도형은 노역형이에요. 일하는 겁니다. 네. 일로 때우는 거. 우리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네. 노형. 그리고 유형이 이제 유배형. 그다음에 사형이 그냥 죽이는 거. 근데 사형 안에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목을 죄어 질식시키는 교형.
형이나 도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능지처참 이런 건요? 그건 참이지. 아. 참이지. 등지 첫 참이니까. 이거를 또 그러면 쭉 이어서 설명을 네. 드리면 원래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5가지 형벌은 대명률이라 그래서 명나라의 형법입니다. 이 명나라의 형법 안에는 추가적인 형이 또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정확히 말씀드리면 능지처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사지를 하나씩 베어서 베어서, 죽이는 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 그 사지를 말이나 소에다 묶어가지고. 그건 거열형. 그거는 거열형이죠. 거열형. 근데 왜 이걸 헷갈려 하냐면 조선은 능지처사라고 하지만 네. 능지처사형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능지처사에 처한다라고 위에서 말하면 네. 능지처사로 죽이지 않고 거열형으로 죽입니다. 아. 왜냐하면 잔인하기 때문에 조선은 잔인한 걸 웬만하면 안 해요. 아니 근데 팔다리를 말에 묶어서 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지. 잔인한데? 근데 그래도 한 번에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능지처사가 원래 뭐 당나라 어딘가 보니까 당에도 있고 이제 명나라에도 있는 왜냐면 건데 여기 요만큼 잘라서 아프냐 그리고 계속 요만큼 잘라 그게 그렇게 죽여요. 근데 조금씩 포를 떠서 그래,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능지처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능지처사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굳이 왜 말하느냐? 이게 그만큼 너는 나쁜 새끼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만 네. 그 형벌로 죽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 형벌로 죽인 경우. 그러니까 의미만 있는 거구나. 의미만 있고 그 형을 받으면 네. 조선은 거열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찢어 죽이. 잔이네. 아니, 그리고 예. 이게 뭐냐 효수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죠. 매달아 놓고. 아니 중요한 거는 매달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라서 이걸 팔도에 돌리는 게 중요해요. 돌리고. 그래서 잘라놓고 목을 자른 걸 그 각 고을마다 팔도로 돌아가면서 보여줘요. 요게 이제 핵심이. 네, 선전 효과까지 노리는 거죠. 그렇죠. 너 만약에 똑같은 일 또 벌려 이러면 너네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걸 팔도로 돌아가면서 아 근데 팔도 도는 동안 썩지 않나? 소금으로 절여놓고. 절여요? 절여서 이제 염장. 염장. 오늘 이야기들은 조금 잔인한 게 좀 많습니다. 네. 주의하시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우 너무 걱정되네요. 조회수 많이 나올까? 우리 벌써 집중하고 있잖아.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또 하나 이 잔인한 게 있는데 네. 이제 팽형이라고 팽형이요? 소세 삶아 죽이는. 네, 솥에 넣고 끓여 죽이는 건데 이것도 존재는 합니다만 한 번도 이루어졌던 적은 실행을 안 없어요. 했대요. 실행을 했었던 적은 근데 없는데. 무슨 문학 작품에 네. 팽형을 한 것처럼 해서 유령처럼 다룬다.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어도 네. 말을 걸으면 안 되는 이런 건 있었어요. 에밀레종 이런 거 그거는 팽형이 설한가요? 그거는 새에다가 같이 녹여 죽였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니 그 제가 봤을 때 조선이 잔인한 걸 싫어해서 했다기보다는 시간 오래 들어가는 거를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예. 일단 표현으로는 네.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나 조선의 관습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가장 명예롭게 죽는 건 네. 네. 사실은 그냥 사약. 사사, 네. 사약인 건데 이 사약은 예전에 한번 조광조 편에서도 했었고 몇 번 다루긴 했는데 이게 지금처럼 즉사가 안 된다면서. 즉사를 시킬 수 있는 맞아요. 약이 없잖아요. 네. 뭐 이거 그래서 장희빈이 이렇게 농약을 뭐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죽인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화약 처리되어 있는 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먹고 그냥 소화시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 안 죽어 사람의 진짜 안 죽어갖고. 그 체질에 따라 보약이 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걸 먹으면 약발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이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제조하는 뭐 법칙 같은 네. 게 있겠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한의학이라고 하는 거, 네. 뭐 이런 이 얘기하면 또 한의학 하시고 한의사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 잘 없죠.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지금 현대의학에서 딱 밝혀져가지고 이게 진짜 딱 몸에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 체질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나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조광조거든요. 조광조는 먹었는데 저녁까지 안 죽어요. 한 사발 더 가져오너라. 괴롭겠다. 막 이러고. 아니요, 괴롭지도 않았대요. 아, 진짜요? 몸에 받았던 거죠. 더 가져오너라. 이게 임금의 은혜에다 늦게까지 살아요. 그래서 또 줘요. 그 배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많이 먹구나. 계속 줘. 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약은 그럼에도 사약을 받는다? 이거는 웬만하면 왕족이나 그래도 은혜를 입은 보관되지 사람이 아니면 어. 쉽지 않은 일종의 명예로운 뭐 그런 명예로운 거.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사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네. 옛날에 그 몽고족들은 왕족은 피를 안 본다고 말아갖고 말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피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명령이죠 명령. 그럼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먹자마자 피를 그거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 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군요. 왜냐면 뭐 간혹 안 받는 애. 내가 너무 안 받아. 먹고 이러다가 뭐 죽는 경우가 막 배가 막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었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것도. 혀를 씹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원래 쓴 거 못 먹던가. 너무 근데 써. 원래 그 사약은 배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막 골마 그렇죠. 터져 죽어가는 약간 그런 거라서 네. 안 받으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아 차라리 한 방에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배가 뒤틀리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죽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깔끔하니까 겉으로는 깔끔하니까. 목을 쪼여가지고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그게 아마 어쨌든. 저기 수신제가 뭐냐? 조상한테 뭐, 몸을 보존해야 네. 되는 유교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체 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뭐냐 망나니들한테 따로 뒷돈 많이 줬다면서요. 한 방에 죽여달라고. 아 그럼요. 잘 안 끊긴다고. 그리고 망나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건 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망나니는 안 하려고 해요. 누가 그 역할을 그래. 하고 싶겠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 옛날 그러니까 예. 술 기운 하려고 술 맞아요.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인난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요. 고행 연봉이었다 그러더라고. 이 백정들이 주로 이제 네. 시켜서 하는데 그래도 하기 싫죠. 네. 아니 소떼로 잡는 거라 사람을 죽이는 게 예전에 그 이덕화 씨가 그 망나니 역할을 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아까 그 살얼이랐다 비슷한 네, 제목인데 거기 그 망나니한테 돈을 주면서 한 번에 죽여달라고 아. 뒷돈을 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잘 안 된다고. 네, 근데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그렇죠. 한 번에 어떻게 죽여요? 사람 목이 한 번에 잘 안 잘려. 그럼요. 단칼에 날아가는 거는 만화나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네. 그 쉽지 않을 쉽지 않습니다. 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 오늘 뭐 자극적으로 그냥 네네. 가면 노딱버터 됩니까? 네네. 도끼로 찍어도 여러 번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뭐냐 네네. 영국에서 그 앤 여왕 죽일 때도 비슷한 그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길로틴이 깔끔하네. 길로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인권적이다. 엄청나게 환영했던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이네. 인권 보호네 진짜. 한 방에 가잖아요. 아. 한 방에 가니까. 도끼 뭐 이렇게 무슨 뭐 영화에서 팍 해가지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탁 하면 싹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한쪽만 나오는 한쪽만 싹 하는 게 아니라 싹. 두 번 이렇게. 짜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칼을 날카롭게 간다 그래도 그게 그럼 가능합니까? 일본 그 가데나검 그런 거는 사실 안 됩니다. 불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엄청 빨리. 안 된다니까. 얘는 또 게임 그러니까, 많이 에이. 하고 만화책 많이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겠지.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죄인이다 어떻게 판정할 거냐? 그러려면 어쨌든 그 지금의 사법부가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도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밝혀냈을까? 자백 아니면 없어요. 그거 패야지. 그럼 야. 그 저기 음란 서생의 이범수 씨가 그 고문가로 나오잖아요. 네. 자백이 아니면은 답이 없는데 자백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조선은 고문이 합법입니다. 야. 차라리 그냥 이게 내가 그냥 억울한 거를 계속 주장하느니 차라리 그냥 자백하고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 있잖아요. 죽거나 유배가는 게 낫다. 아, 그럼 드라마에서 막 과학 수사하는 느낌으로 막 시반 확인하고 이런 거는 뻥이에요? 있습니다. 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보통 무언록이라고 부르는데 무언록이라는 게 어. 원한이 없도록 한다. 없어요. 원한원. 네, 요건데 요게 원나라 때 이제 쓴 건데 이거를 계속 증수해 가지고 조선에서 써요. 네. 여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근데 이제 이걸
배 교수님이 들으시면 그게 무슨 과학수야 그러니까. 하겠지만 네. 나름 뭔가 나름, 있어요. 나름. 나름 뭔가가 있습니다. 이 무원록에 네. 그거 하는 절차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사를 확인하는 법 이런 거는 나름 그게 있어. 그렇죠. 예를 들면 은으로 입에다가 한번 넣어봐. 은 비녀 같은 거를 꽂아보는 거. 그러면 색깔이 변하면 이건 독이다. 그 다음에 안에 쌀 같은 거를 넣어놨다가 밥을 넣어놨다가 하루 정도 지나고 꺼내고 닭을 먹여봐. 죽으면 근데 또- 닭이 죽어. 이러면 이제 독살. 아. 그다음에 익사 확인하는 법. 네. 그다음에 시체 얼굴에 무슨 검붉은 뭔가가 있다. 네. 붉은 뭔가가 있다. 이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 그때 당시에 노하우로 뭔가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죠. 그쵸, 지금의 네. 과학에서는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네.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처녀 감별 뭐 그런 건 건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앵무새 피를 뭐 이런 네, 거 다. 뭐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썼던 거는 뭐냐? 고문입니다. 그렇지. 아. 죄인의 오장육부가 있는 등을 치는 태배형,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지? 근데 신장을 가리지 않고 몸을 마구 치는 난장, 우리 난장 아, 그게 난장판이 그게 네, 난장. 아. 난장이에요.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 이건 기본. 네. 이건 이제 기본인 건데 양다리를 묶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줄이. 뭉둥이, 줄이를 그렇죠. 줄라. 가위를 하는 걸 네. 그거를 전도주례형이라고 부른다 원래. 진짜 해봤어요. 그거 아파요? 되게 아파. 진짜 민속촌 안 가보셨어요? 민속촌 최근에는 안 가봤죠. 민속촌 가시면 요즘 이거 체험하는 거 있고. 체험이 있어요? 어. 진짜 아픕니다. 어. 아주 아프고요. 그다음 여러분 혹시 가가지고 그 태형 장형 안 맞아 보셨죠? 맞아, 진짜 아파요. 장형 어. 네. 한 방 맞으면 죽는다는 게 맞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살짝 쳤거든요. 어. 저 그날 저녁까지 앉지를 못했어요. 진짜 아픕니다 장형. 아, 누가 때렸는데요? 이제 거기 때리주시는 분들이 알바하세요. 그 국사학과 애들이 거기 많이 가서 알바해요.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제자가 때린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한이 데리고 갔다가 한번 네. 아빠 한번 맞는다 그러고 했는데 진짜 거기 이제 장난으로 쫙 하면서 때리는데 진짜 아픕니다. 맞아요. 야. 근데 그거 어. 기본 일단 10대, 30대, 50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 그거 맞는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중간에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 네. 기본 혼절하겠네. 네. 그리고 양다리의 무릎뼈를 나무막대로 문지르는 압슬형. 아우. 그거 이순신 장군이 당했다는 압수령. 네. 뭐 압슬형은 이제 좀 많이들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다음에 양다리와 양손을 묶고 쇠막대기를 달구어서 발가락 사이에 넣는 아우. 포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정강이 뼈나 뒤꿈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뼈를. 이거 막 뼈를. 테이블 모서리에만 부딪혀도 그렇지. 졸라 아프잖아요. 그거를 계속 치는 겁니다. 자백할 때까지. 그럼 나 같아도 그냥 없는 말 지어서라도 자백하지. 안 하겠니? 박가영 씨 안 하겠어요? 저는 한 대 맞기 전에 합니다. 아니야, 안 돼. 맞기 일단 전에. 맞아. 나무 집게로 죄인의 급소를 이거 너무했다. 찝어서 어. 계속 누르는. 이건 보통 남자들한테 했겠다. 그죠? 그렇죠. 남자들한테 네. 하는 거죠. 어. 이게 쫙 하는 거. 그다음에 양다리를 묶고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에 잿물을 콧구멍에 부어놓는 물고. 진짜 아우. 괴롭겠다. 뭐 이런 거. 아유.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딱 들어가 그게 전에. 살짝 맛만 보여줘도. 딱 하고 바로 부는 거죠. 뭐 그거 아니면 저고리를 벗기고 양손을 뒤로 묶어 깨진 기왓장을 위에 앉히고 등을 계속 치는 거예요. 아우. 뭐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사형 그 직전 네. 내 형벌이 유배형이 유배형.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유배 말고 감옥도 있지 않아?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의 감옥과 조선시대 감옥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구치소인 거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고문 중에 있는 거예요. 유치장. 네, 오늘은 이제 뭐 압슬형 한번 했다가 압슬형까지 견뎠어. 그럼 일단 전옥서라고 하는 구치소에 넣어놔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내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네. 전옥서의 사정이 어떠냐?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기 그냥 갇히면 네. 이 고문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인권 가뜩이나 인권이 없던 시대에 네. 더 열악한 상황이었구나. 아 여기 안에 있는 그 관리들이 뭐 나장들이나 이런 애들이 네. 그냥 갔다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진짜 분풀이 하는구나. 분풀이 하는 거죠. 왜 오늘 당직 써야 되는데 이 새끼들 때문에 당직 쓰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냥 계속 두드려 팹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구분은 돼 있나요? 남자 옥사, 여자 옥사 구분돼 있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저 굳이 넣은 건데 안 돼 있어요? 안돼 있죠. 세종 때 구분하라고 합니다. 세종 때야? 세종 때 하라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놔요. 남녀 옥사 따로 하고 겨울용 옥사랑 여름용 옥사 따로 구분하고 뭐 이런 걸 다 기준을 다 마련해 놓는데 그래도 인권의 개념이 아예 없진 않았네. 그러니까 역시 세종대왕님. 죄수복은 있었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죄수복은 있었어요. 죄수복.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극 보면 그 옥사 안에 있는데 칼을 차고 있잖아요. 네. 아유, 그거는 칼을 차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조선 후기에 쓰여진 목민심 더 유명한 거니까 네. 조선 후기에 쓰여진 건데 거기에 다산이 5가지 감옥의 고통을 적어놨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형틀에 매이는 고통, 그게 이제 틀. 요거를 계속 네. 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색질을 당하고서 계속 토학질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 전염병이 계속 돕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네,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픈 고통,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고통, 이렇게 5가지 고통으로 이제 나눠놨는데. 화장실은 보내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 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위생행위 엉망진창인 거죠. 아.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 흥미로운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죠. 네. 남편을 살해한 네. 그 막장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부터 막장이야. 네, 막장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겠구만. 근데 이런 이름들은 많았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양반들이 아니면 보통 그냥 네네. 막장이 아마 이제 막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진 건데 옥 내에서 누군지 모릅니다. 특정되지 않았어요. 옥졸 혹은 제수들과 간음해서 임신하는 일이. 간음이야 아니면 당한 거야? 둘 다 하겠죠. 뭐. 여기는 이제 간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네. 그냥 여기서 한 그죠. 거예요. 근데 옥졸이랑 죄수랑 같이 다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럴 알 수 수 있죠. 없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간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즐긴 겁니다. 즐긴 거야? 네. 아니 그게 위생 상태가 안 좋은데 옥조는 또 왜? 예뻤나 보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즐겼다. 라고 기록도 있고 이거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제수가 거기 안에서 실제로 또 이제 임신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나눠져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구멍 사. 그러면 그렇게 이제 추측이 구멍을 뚫어서 아니죠. 그때는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얼기설기. 얼기설기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로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코 되시는 먹지 분들. 마시고요. 되게 좋아해 김세. 아니면 옥졸이 문 열고 들어가서 꼬셔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그랬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옷은 주냐 그랬는데 옷까지가 그렇죠. 네. 그렇지가 않아요. 죄수복이 그렇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간간이 네. 사랑이 싹 트는 경우들도 있었다. 여기 고문 받다보면 옷도 막 다 찢기고 막 이럴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구치소들은 지역에도 있는데 거기는 지역에 있는 구치소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냥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데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흥미로운 일인 거냐면 심지어 비슷한 동시기에 추워가지고 3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근데 이 와중에 임신을 그 열악한 역시 전쟁통에도 그렇죠. 사랑은 나눈다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진세현 씨라는 배우가 그 전옥서의 옥녀로 이제 그 나온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네, 사극에. 네. 그 옥녀가 뭐냐면 그 전옥서 죄수들의 밥을 해주는 거지. 뒤에서 돈을 내고 이런 거. 그래서 옥녀구나. 그래서 옥녀가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키워진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그런 사극도 있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 교수님은 댁에서도 사극 드라마 안 보시나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안 본 게 예. 없으셔. 네. 이제 화장실 위생이 왜 안 좋냐면 네. 화장실이 그냥 이 안에 나무 반자만 거기 화장실에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근데 거기
그거 비가 와요. 넘치는 거. 넘치겠지. 그 구덩이에 그냥 그리고 그거 뭐 치워주겠어? 수십 그렇죠. 안 쳐지죠. 뭐 십수년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한 구덩이에다 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정도 해면 제수들 해갖고 이게 하긴 하겠지만은 갑자기 넘치면 뭐. 여러모로 유배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유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배가 됩니다. 네. 근데 유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00대 맞고 시작하는데 양반들은 그렇게 출발하진 않는다. 네. 라는 건데 원래 난 강화도 갈래. 그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네, 나는 거제도. 네. 그 원래는 이제 그 대명률의 기준으로 하면 네. 대명률의 기준으로 하면 일단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곳이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 아니요, 이천리. 이천리. 왜 딴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천리예요. 이천리. 중국은 이천리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천리가 바다인데. 이천리, 2,500리, 3,000리로 나눠요. 네. 근데 이천리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아니죠. 부산이 아니죠. 맨 이쪽이면 이제 목포 정도다. 네. 에서 저기 맨 끝 청진까지 가면은 아마 이천리가 나오기는 할 대충 텐데 네. 그 정도는 할 텐데 이거 기준은 뭐냐면 일단 거주지 혹은 보통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한양. 서울에서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하면 천리도 힘들어요. 천리 가면 바다라니까. 네. 그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에요? 그건 위아래 다 합쳐갖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주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 굳이 이거를 내가 꼭 대명률을 난 꼭 지키고 싶은 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조선의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그 대명률을 꼭 지키고 싶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뺑뺑 돌려요. 이천리를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함흥 보냈다가 저 제주도 갔다가 어디를 이렇게 투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줄입니다. 근데 기준점 같은 것들은 둬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서울, 경기, 충청은 제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멀게끔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벌의 어떤 중죄에 따라서 조금 멀리 보내는. 네. 근데 사실 멀리 보내는 것보다 이 사람은 중한죄야라고 하면 조선이 선택하는 경우는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섬으로 가는 거 하나랑 네. 이거는 이제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인심이 잔악한 곳. 인심이 잔악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 뭐 임심이 어디야? 어디야? 얘기할 수 있어요? 안동이야? 어디예요? 안동은 왜요? 안동 좋지. 양반의 도시인데. 안동은 안 가죠. 안동 안 안동은 가. 안 그 가요. 인심이 안동은 좋은 안 거지. 가요. 거기가 좋은 거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해안가 지역이나 인천? 강화도. 안 되죠. 경기, 빼. 한양, 경기, 충청을 웬만하면 제하는데 충청은 일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충청도 웬만하면 빼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남해안 지역이나 강진 뭐 그런 데로 많이 가거나 남해안 지역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통 이제 도서 지역이나 네. 아니면 이제 해안가인데 먹을 거 진짜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 잔악하다라고 하는 건 인심이 먹을 게 없는 곳이라는 그 뜻이구나. 자, 먹을 게 없는데 거기로 유배형에 갔다. 그럼 이 동네 사람도 이 사람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 뭐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싫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인심이 잔악해지는 거죠. 잔악하다. 근데 그런 대로 걸린다. 네. 이러면 살기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함경도 같은 데도 힘들겠다. 추우니까 회령 뭐 이런데. 이게 함경이나 그 지금으로 따지면 국경이라고 볼 수 있는 평안도 뭐 이런. 지역들은 네. 안 보냅니다. 도망갈까봐. 도망갈까. 중국으로. 튈 수 있어서 가지도 않거니와 거기서 실제로 보냈다가는 정보가 셀 수 있어요. 여진족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정보를 빼가거나 고위 그러기 관료일 수 때문에 있으니까. 특히나 고위 관료나 관직을 지냈었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경계 지역으로는 안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나름 합리적인데. 합리적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유배형 중에서도 네. 일반인들이 갔었던 건 우리 잘 모르니까 그건 다 건너뜁시다. 네. 그거를 건너뛰고 양반들이 가는 경우 왕족이나 양반들이 가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부처라고 하는 것과 안치라고 하는 게 나뉘어요.
부처가 좀 더 유한 겁니다.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만약에 뭐 어디라고 할까? 마산입니다. 그럼 마산이에요. 마산 안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오. 대신 그냥 마산 안에만 벗어나지 마. 위수 지역이 있구나. 네. 마산 안에만 벗어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마산 시장한테 보고 정도만 해. 그럼 그렇게 뭐 그러면 그냥 주거지만 옮기는 거네 그냥. 낯선 그냥 곳으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벌은 벌이지. 그래도 네. 이제 아예 멀리 떠나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죠. 전자발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나가도 잘 모르지 않을까요? 어리죠. 거기 그래도 매일같이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니까.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아이고. 조선은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 아까 형하고 조선은 안 맞아. 아니 당일치기로 부산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그죠. 당일치기로 그러고 마산에서 부산은 어떻게 가요? 안 돼요. 못 가요? 네, 안 됩니다. 이때는 안 됩니다. 그러다 사약 받는다. 아무튼 그게 이제 부처고 네. 안치.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리 안치. 위리 안치. 위리가 위리가 뭐예요? 위리가 무슨 그게 이제 울타리 치는 울타리 거예요. 쳐서. 아. 근데 안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치 안에서도. 난 첫 번째는 본향 안치라고 해가지고 뭐 고향이 천안이 저 인천입니다. 인천인가? 네. 인천 안 돼. 원래 인천이야? 태어난 건 인천. 안 돼, 안 돼. 어. 경기도 안 돼. 그러면 천안으로. 경기도 중에서 천안, 강화도 천안.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뭐 인천이면 이제 강화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본향 안치라고 불러요. 내 고향에 그냥 보내버리는 그 거야. 안에서만 생활해라라고 하는 그럼 본향. 좋을 것 상당히 같은데? 배려해 준 거네 그거는. 그것도 배려가 된 거죠. 이거는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었던 이제 그 부처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잔악한 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섬에 하는 섬에다가 넣는 절도 안치라고 절도 하는 안치. 거죠. 그다음에 가장 좀 심한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위리 안치라고 하는 건데 위리 안치 같은 경우에는 그 울타리를 쌓아요 집을. 집을. 집에다가 울타리를 쌓는데 네. 가시가 있는 보통 그걸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이제 쌓아놓고 거기 안을 아예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예 연금이네, 못 연금. 가택연금 같은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그럼 밥 먹는 거랑 그런 거 네. 어떻게 하냐? 그럼 10일에 한 번씩 줄 것.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그 10일에 한 번씩 보급품 남은 걸로 자기가 알아서 해 먹어야 되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딱 들어도 너무 빡세잖아요. 이게 왕족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광해군이나 광해군 아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면 이제 위리안치 네네. 되는 거거든요. 튀다가 걸리기도 해요. 땅굴 파가고. 땅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동네 안 사람들 되겠지. 다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그 심한 경우. 왕족들 같은 경우 시중 들던 그 밑에 신하가 따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한국 라인. 네. 원래 따라가나요? 이것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유배형에는 가족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좀 배려가 있네. 근데 그 가족들 따라가면 그들 밥 어떡하죠? 가족들은 또 마을에서 먹고 살아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가족들은 가족 같은 자기가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아. 근데 가족들이 가서는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기록상 된다라고 돼 있지만 갔던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가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도 보면 남자 주인공이 노역형으로 이제 유배지로 가는데 여자친구가 따라가잖아.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막 다 걷어 먹이고 막 그 죄수들의 약간 엄마 같은 존재로 막 묘사되는데 그런 사람은 조선엔 없었네요. 네. 어. 거의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거의 혼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들다 보니까 영조 무렵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유배 특혜들이 조금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름 이제 유배 복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흑산도를 비롯한 극변의 극악한 곳을 배소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뭐 아니면 무인도에는 보내지 말자라고 한다거나. 무인도 죽으라는 거지. 그렇죠. 무인도에는 가지 말 것이라고 한다거나 한 고을에 유배인의 숫자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복지들은 들어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유배를 어떻게 가느냐? 이제 유배형이 딱 확정이 되면은 압송관이 배정이 됩니다. 압송관.
이게 이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네. 데리고 간 사람은 데려다 놓고선 다시 돌아오는 건가? 그렇죠. 앞선관 아. 갔다가 오는 겁니다. 앞선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유배지로 데리고 가는 걸 발배라고 하는데 네. 요게 이것도 유배 가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급이 달라요. 아. 이게 다 급이 다 네. 급이 있어요. 급이. 그게 뭐냐? 판서급 정이품 이상은 의금부 도사가 데리고 도사. 아. 종이품부터 정삼품 당상관까지는 네. 서리가 데리고 간다. 그다음 하관 이하는 나장이 간다. 그다음에 관직이 없는 자 같은 경우에는 역참에 소속되어 있는 역을 부담하는 그냥 일반 사람, 아. 일반 백성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혹시라도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옆에서 지키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엄청 스트레스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구지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걸어가요. 그냥 그냥 같이 걸어가. 그러면 나 잘 때 도망갈 수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 도망갈까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선을 똑같이 무시하시네. 그런 경우는 저는 잘 없어요. 조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말 타고 안 가나 말 타고 저도 높은 사람 말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높은 사람 말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잡이니까. 어. 근데 앞선관이에요. 응. 근데 이분이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 여기서부터 그냥 얘기하죠. 네. 원래 그 뒤에 그냥 한 번에 반전을 주려 그랬는데 네. 사실 유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랬잖아요. 쉬운 경우는 진짜 여행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잠깐 쉬다 와. 응. 이런 경우 있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제대로 만든 옷 TBH샵.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 계약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명 M장, MJANG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주세요. 네. 자, 이 우리 재원 쌤 티셔츠. 바지도. 귀엽네요. 청바지. 양말도. 양말까지. 네. 양말까지. 속옷도? 예. 보여줘.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앞에. 다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네, 팔더라고요. 네. 근데 다 팝니다. 딱 다 기본. 어. 딱 기본으로만 다 샀습니다. 이번 여름 걸로 해가지고 네. 싹 한번 쇼핑했거든요. 어. 여름 티셔츠만 한 대여섯 개 샀는데 얼마 안 나와요. 맞아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네, 얼마 안 나옵니다.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네. 어플 설치하고 쿠폰까지 다 받으시면 정말 원래도 저렴한데 더 할인까지 잘 된다는 거. 이거 네. 너무 시원한 소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으로 굉장히 이 여름 입기 참 좋은 소재. 까실까실하니 그냥. 마 같은 네. 느낌에. 네. 네, 저도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밑에까지 해가지고 와. 요거는 한 셋업이네 벌로. 그냥. 네, 셋업으로 해서 어. 너무 예쁘죠. 네. 이것도 여성 옷도 이제 남성분들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네. 여성분들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여성분들도 또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TBH 샵 어플 설치하시고 꼭 혜택 받으셔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TBH 샵이었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내 피셜 근원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험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원, 수술비 1,095만원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네, 보험장터. 보험은 중요합니다. 네. 네, 보험 요즘에 또 계속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보험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기존의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로 가입하실 때 무조건 상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상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더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서 편합니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쏘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 1833-3504로 전화해 보세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데요. 이사 당일에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아정당입니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많이 좀 쓰시는 분들 신용카드 하나 더 발급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아정당 통해서 하시면 현금 캐시백 최대 2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네.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휴대폰 약정 끝나고 새로 가입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아정당 통해서 가입하시면 최대 12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아정당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정당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아정당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네.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한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종신형이라고 했지만 네. 원칙상 꽤 높을 것 같은데? 종신형으로 평생 거기서 진짜 묵었었던 사람들은 6%밖에 안 돼요. 나머지 94%는 돌아온 거예요? 아니 사사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직까지 하는 경우가 40%가 넘어요. 네. 그러면 데려가는 사람도 어차피 이 새끼가 다시 복직해서 높은 놈이 올 수도 되면 있잖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겠네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특히 이게 조선 전기에 그 사화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화는 이게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정권이 정권 바뀌면. 바뀌면 복귀했다가 또 사화가 일어나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15세기의 그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당시 관직 생활자 중에 유배 간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한 80?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25%. 4명 중 한 명이 갔다. 4명 중에 한 명은 한번 유배 갔다 온 사람이에요. 당연히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 이렇다면 네. 16세기에는 복직 비율이 46%까지 치솟는다면 이 사람이 당상관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의구부 도사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 한명 대학 아니지. 갔습니까? 모시고 가야지. 그 다음에 느낌상 네. 이분 잠깐 왕이 야 지금 분이 너무 안 좋다. 갔다 와. 야 잠깐 갔다 와라. 이런 분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모시고. 본인은 걷고 자기의 말에 모셔야지 당연히. 아니 기본으로 여러 명이 따라가고요. 여러 명이 따라가고 말 같이 타고 가고요. 자 그냥 갈까요? 그냥 이렇게 쭉 갈까요? 들렀다 가나요? 어디? 계속 들렀다 가. 진짜 여행이네. 그러면 뭐 진짜로 여기저기 그 뭐냐 가는 길에 전국 좋은 유랑 정치구가 한번 하는 거네 아니겠네. 유랑.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당상관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잠깐 딱 봐도 느낌상 한 1, 2년 쉬었다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배속된 그 유배지가 마산이에요. 네. 내려갑니다. 네. 근데 오늘 천안에 왔대요, 제가. 네. 천안 시장이에요. 아이고 한번 뵈야죠. 네. 당상관 어르신. 천안 시장입니다. 네. 도지사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인사드리러. 네. 좋은 술 가지고. 이게 뭐 어떤 도시를 지날 때마다 갑니다. 실력자는 더 많이. 오히려 갈 때마다 뭐가 쌓이겠네. 그렇네.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가는 길목마다 바리바리 싸줬구나. 너무 선물이 많아서 와. 말이 걷지를 못합니다. 와. 얼굴 말이 한번 걷지를 못해요. 말이 주저앉았대요. 네. 야 그러면 이거 수금하러 댕기는 거네 정득이 그냥. 실제 있는 기록입니다. 네. 이게 가다 말이 주저앉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유배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유배지에 도착하면 아까 전에 제가 담당 집을 그거 한다 그래 배정을 네.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끝발 없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정상강까지 했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배정받겠습니까? 사또? 아니 사또는 아닌데 서로 배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에 이름 있는 좀 힘 있는 양반들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보통은 이걸 보수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보수주인으로 책정이 이게 딱 되면은 아무리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수주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안 해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잖아. 본인 자취방에 네. 갑자기 죄인 너무 내려와가지고 방 하나 내줘라 네. 하고 싶습니까? 보통 다들 싫어하죠. 예. 그런데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 사람이 왔어요. 내 별장을 내주지.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방 한 칸 내달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집 전체를 내드립니다. 집 전체를 내줍니다. 예. 오. 집 전체를 내주고 본인은 딴 집에 살아요. 예. 그렇게 1년 바짝 해줄 거 다 해준단 말이에요. 네.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나 충남도지사? 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당연히 특혜들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얼굴 경우가 바꾸는 있다 거니까. 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유명한 분도 이게 있어요. 그 이양복이라고 네. 이분이 오성과 한음? 네, 그 네, 이양복인데 이제 유배 가는 이 29일간의 일정을 쭉 적어놨는데 네. 그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모두 경유지 수령과 역촌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야 갈만하네 그냥 저 유랑하면서 대접받고 전국에서 대접받는 행사네 그냥. 네. 이 양복은 아마 저기 어. 도승지까지 지내는 사람이죠. 아니 이거 돈 떨어지면 한 번씩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금하러. 아 그렇게까지 그렇지만 아니 말이 못 움직일 정도면 이거는 크게 한탕하는 거지. 그 말이 못 움직이게 됐다라는 그 기록은 사실 그 위리안치형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윤양래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위리안치형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어. 이게 딱 봐도 어. 위리안치는 약간 고위직이고 일단.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다시 복직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공받은 물품이 너무 많아 복마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유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면 이것도 참 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양반들의 네. 얼마나 이 사람들 참 편하게 살았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그 편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반찬 투정을 합니다. 여기 안 맞아. 김 제대로 빠지네. 유배가 아니라 유흥이네. 유배를 갔는데 어. 반찬 투정을 해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비 부담으로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자비 부담으로 그 반찬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들한테 편지 쓰는 거죠. 아빠가 뭐 이게 먹고 싶구나. 뭐 이렇게 하면 또 갖다 줍니다. 노비 시켜서 갖다 주는구나. 근데 멀리까지 오려면 썩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장 종류. 우리 집 장. 여기 김치가 별로야. 야 우리 집 김치. 야 엄마 김치 경상도 김치 별로야. 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장을 좀 맞아야지. 양반들이시니까 입맛이 예민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네. 누구냐면 선조 때 유배를 간 거예요. 네. 정철이랑 연루돼 가지고 네. 유배를 간 겁니다. 이게 홍성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하필이면 또 함경도에 유배가 돼요. 함경도 네. 잘 안 간다 그랬는데 함경도로 간 보냈네. 거예요. 근데 함경도에 갔더니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았던 거죠. 그다음 식량이랑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일단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양길에 말을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이 6마리나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그 사업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소랑 바꿉니다.
그리고 소랑 바꿔서 뭘 했을까요? 농사? 아닙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아니에요. 무역. 아닙니다. 고기? 아닙니다. 어. 소 임대업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 뭐냐 농기계 빌려주듯이. 그렇죠. 농기 임대요. 농기계 임대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벌려요. 그 다음에 옆에 바닷가랑 그 위에 한경도니까 위에가 이제 네. 여진족들이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소금무역을 무역하면 했구나. 된다. 소금무역을 했구나. 바로 바닷가에서 소금을 받아와서 여진 애들한테 팔면은 이문이 남는다. 라고 상업 활동 시작합니다. 와 대단하다. 야, 아니 근데 그 그런 와중에. 제한이 없어요? 죄인인데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제활동 유배 안에서는 부처형이나 이런 거는 알아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활동을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상업 활동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양반인 경우들인 거죠. 네. 그럼 밑에 노비들을 데리고 와요. 자기 밑에 있었던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뭐 오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농사 짓는데 농사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비 부릴 수 있으니까. 노비들을 시켜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땅 사서 야 농사 좀 지어. 그거 갖고 먹고 산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때도 돈 있으면 편했구나. 똑같네. 근데 이 홍성민이 본인의 그 심경을 이렇게 시 같은 걸로 이제 읊어놓은 게 있는데 또 한탄은 해요. 왜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는 한세력 양반이었는데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젊어서는 사였지만 늙어 유배지에서는 상가나 다름없다. 나 원래 잘 나가던. 그러니까 양반이면 잘 나가는 양반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는데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양반보다 못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네. 임진왜란 때 복직됩니다. 야 개꿀이네. 뭐야. 뭐 이런 결국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저거네. 타인의 삶 체험 막 이런 거네. 그렇죠. 다른 인생 체험하기 이런 정도 느낌이네. 아니 뭐 힘든 사례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많았던 거죠. 내가 방금 처음에 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배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일 힘든 게 제주예요. 제주는 진짜 힘듭니다. 제주로 됐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묘사로 유배 간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원래 금산에 유배됐다가 보은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금산에 있다가 그 엄마를 만나러 잠깐 갔다 왔던 게 보고 안 하고 갔다 왔던 게 걸려서 유배지 더 이탈이네. 멀리 가게 되는 게 제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내는 데가 제주였던 겁니다. 근데 제주도를 가면 뭘 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지금 제주도 아니라니까요. 그러겠지. 김포공항에서 쏘면 40분 안에 갈 수 있는 제주가 아닙니다. 네. 가다가 배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뭐냐 저 밑에 땅끝 마을 부산까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을 거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또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약간 있고. 당시에는 말도 왠지 잘 덜 통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글을 쓰는 게 뭐냐면 풍토가 너무 다르다. 외국 같구나. 완전히 외국이죠. 이 풍토가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야자수 있었나? 네? 제주공 내리면 야자수도 있잖아. 심은 거. 심은 거. 예. 자연 발생 아니었나요? 그 귤도 안 납니다. 귤 저희 다 했죠. 네. 네네. 예, 나중에 네. 제주 감귤. 그거 나중에 이제 네. 그래서 제주도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곳에 가는 거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이것도 명종 때 을사사화로 연루돼 가지고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문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다시 관으로 다시 중앙으로 올 생각도 안 해요. 너무 거기 너무 좋아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합니다. 근데 뭘 해주냐?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여자들을 붙여줬나? 아닙니다. 로비스트가 됩니다. 중앙으로 연계해주는. 그렇죠. 이 사람은 중앙에 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애들 중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통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통해야 됩니다. 야 개꿀이네. 짭짤하게 이거 했겠네. 20년 동안 관과 유착돼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 야.
나중에 마무리가 중요하지. 마무리 혹시 걸려가지고 막 목이 잘리거나. 아니요. 그럼 그냥 평생 그러다가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러다 평생 거기 유배지에 네네. 살았어요. 20년. 20년. 와, 씨. 근데 유배지에 그래도 좀 불악이 좀 형성이 잘 돼 있었나 보네. 양반들도 좀 있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장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유배를 가가지고 그러면 양반들 같은 경우 양반밖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네.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그러면은 뭘 하고 살았을까? 라고 하면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인 뭐 케이스. 글 쓰고 뭐. 그렇죠. 보통 공부를 합니다. 보통 공부를 해요. 보통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합니다. 프로젝트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그 본인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높은 관직에 있다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학식이 일단 뛰어나다. 그러면 이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후화 그치. 감성. 위리안치 정도가 아니면 정약전도 그랬잖아요. 네,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제재는 가합니다만 위리안치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차려도 돼요. 서당 같은 거를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인데 서당을 차려요.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랩실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네. 그러면 자기 제자들한테 대학원생 제자들인 거죠. 대학원생 제자들한테 야, 오늘 이거 프로젝트 하자라고 해서 그거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연구. 그래서 나온 게 자산어보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래서 아주 잔악한 경우나 위리안치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도서 지역으로 간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유배를 가면 훌륭한 업적을 쌓습니다. 공부할 시간, 연구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구나. 할 게 뭐 있어요? 남는 게 시간인데. 문집이 나오고 막. 대부분의 또 그 유배를 간 사람들은 대부분 풍족해요. 아니 왜 소설가들도 보면 뭐 집에서 써도 되는데 꼭 어딘가 산속으로 들어가던가 자기가 전혀 살아보지 않은 곳으로 가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자극도 되고 내 새로운 자극이 돼서 글빨도 쓰고 네. 일부러 자기 스스로 가는 유배 같은 느낌인 거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유배도 그랬네. 많은 숫자가 일단 뭐 복직 비율이 46%고 50%에 육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그런 생활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무튼 그런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쌓고요. 네. 물론 유배형에 처해졌다라는 것 자체로 힘들기는 합니다. 네. 물론 제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서술했지만 내려가는 길이 뭐 힘든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일단 가산이 탕진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거는 조금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 경우에는 네. 내려가면은 이제 뭐 정약용처럼 뭔가 그 학업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본인의 그 이 똑똑한 머리를 임금을 향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성문인 거죠. 임금이 감동하게끔 네. 계속 보냅니다. 명문장으로 써서 반성문을 계속 보내요. 제가 진짜 반성 많이 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제가 그때 행동은 진짜 너무 제가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철, 삼인곡, 송민곡 이런 것들이 임금님 저 정말 많이 뉘우쳤습니다. 한 번만 다시 꽂아주세요. 그래서 봤죠? 선조 딱 읽고 이 정도면 됐어. 콜 하고 이제 복직하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절절하겠어. 그렇죠. 글빨이 쓸 수밖에 없지. 오죽하면 지금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맞아요. 실려 있어요. 네. 반성문이. 너무나도 명문이요. 조선의 3대 가사, 4대 가사 막.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었다. 네. 예. 재밌네요. 유배 이야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던 면도 있고. 그렇지.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1895년이 되면은 갑오개혁 이후로는 다 이 한 번 바뀌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근제예요. 원근제. 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멀리 가는 거였다가 이거를 기간제로 변화합니다. 네. 몇 년형, 몇 년형.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유배형은 끝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유배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